대장암을 뭐 치료하는 방법, 아무래도 좀 수술이 좀 주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장암은 이제 그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네, 있죠. 병기라고 하면 그 암이 어느 정도 심하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용종에만 국한돼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초기암 또는 이제 제자리암이라고 하는데 연기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용종을 이제 대장 내시경으로 이제 절제를 한다면 그게 이제 진단 겸 치료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1기 이상 이제 진행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간이나 폐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4기라고 하는데 이게 간에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장암 수술도 하면서 간도 절제 같이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후가 좋고요. 만약에 이게 간에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만약에 폐쇄가 동반된 경우는 수술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먼저 이제 항암제를 먼저 써서 그것을 치료를 한 다음에 나중에 완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먼저 이제 항암제를 써서 크기나 뭐 이런 걸 좀 줄여놓은 다음에 수술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의 절제가 우엽과 이제 좌엽이 있는데요. 이제 간을 한 30% 이상을 남겨놔야 그 다음에 환자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크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간을 많이 자르게 되죠. 그래서 먼저 선행적으로 이제 항암제를 먼저 쓰게 되면 그것을 줄여놓고서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설령 이제 4기라고 해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약간 특이한 것이 이제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4기라고 하면 다른 부위에 암이 전이 됐다. 이렇게 하면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데 대장암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대장암은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후가 굉장히 좋고요. 뭐 췌장암이나 이제 그런 암에 비해서는 예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설령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절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반드시 수술을 하는 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좀 수술 방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예전에는 좀 그 배를 째는 이 개복 수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 복강경이라고 하나요? 그 수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복강경 수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됐죠. 보편화가 되면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 빈도를 보면 거의 한 7, 80%는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어요. 개복 수술은 거의 20cm 이상 크게 절개를 해서 수술하게 되는데 복강경 수술은 5mm에서 한 10mm 정도 되는 트로카라는 것을 배에다 설치를 하고 기복을 하고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통증이 적고요. 그 다음에 흉터도 없으니까 미용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 환자분이 이제 조기 복귀가 가능하죠. 그래서 빨리 직장 생활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암 수술인 만큼 이게 수술을 받고 나서 나중에 좀 뭔가 좀 합병증이라 그럴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술 후에 뭐 어떤 합병증이 좀 생길 수가 있나요? 이제 화장실을 예전에 하루에 한 번만 갔어도 될 거를 이제 직장을 자름으로 해서 하루에도 5번, 10번 이상 그런 고통스럽게 이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결장이 직장을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암 수술을 해도 보면은 주위에 가끔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대장암 같은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재발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장암은 주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3년 전후에 재발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간이나 폐 쪽으로 많이 전이가 되는데요. 그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수술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환자분 이제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이제 정기 검사를 하게 되고요. 3개월마다 이제 피 검사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하는 목적은 설령 재발이 됐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이 되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뭐 2년, 3년 있다 해서 다시 그냥 커져갖고 오면은 그때는 손을 못 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항암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항암 치료라는 게 보통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남아있는 암세포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수술하고 나서 그럼 어떤 경우 항암 치료를 받고 어떤 경우 항암 치료 안 받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병기를 나누면 0기, 1기, 3기, 4기로 나뉘거든요. 2기가 중간에 있겠죠? 2기가 이제 중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제 장간벽을 얼마나 침범을 했느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임파저를 얼마나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또 2기,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3기, 다시 말하면 그 직장암, 대장암 주변에 있는 임파선에 전이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항암제를, 보조적 항암제를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하죠. 근데 2기 같은 경우도 임파전에 전이가 가 있지 않더라도 이제 고위험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화도가 안 좋다든지 또는 임파선 절제가 충분하지가 않았다든지 또는 그 절제면이 이제 침범이 됐다든지 또는 혈관 또는 그 임파선들이 침범이 된 경우에는 2기라 하더라도 저희가 보조적 항암제를 이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항암제를 이제 쓰게 되면은 안 한 것보다는 이제 한 10%의 우리가 그 이득률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항암제 치료라는 건 이제 보조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환자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체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그 항암제를 치료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다른 보조적 치료로도 충분히 그 다음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가끔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또 수술 전에 하는 항암 치료가 있어요. 요거는 뭐 하는 경우 좀 특별히 좀 정해져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수술 전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제가 아까 직장이 한 15c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문에서 가까운 거리, 다시 말하면 저위 또는 중위 직장암인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골반이 좁고 거기 수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2기나 3기인 그 중저위 직장암인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미리 이제 항암제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 6주간 정도 치료를 합니다. 하면 대부분 2기나 3기에서 한 10에서 15%는 완전 관해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수술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진 않죠. 아, 그렇진 않고. 반드시 수술은 해야 됩니다. 했는데. 수술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아주 큰 직장암을 그냥 놔두고 수술했을 때는 재발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항문을 못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수술 전에 항암제나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내가 항문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나 항문 살리지 못하면 난 그냥 죽겠다라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아, 네네. 그만큼 환자분들이 이런 인공 항문을 차고 장루를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문을 보존을 하고 재발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현재 표준 술식으로 이제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반드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대장암 환자들의 어떤 생존율이라 그럴까?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한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장암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견주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90년대 한 55%에서 2010년도 72%로 그 5년 생존율이 급격히 올라갔거든요.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항암제도 좋은 항암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5년 생존율이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아주 좋은 성적을 갖고 있다. 굳이 외국에 나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